안녕하세요. 올로버나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드디어 컨퍼런스 챔피언십 두 경기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 슈퍼볼 프리뷰에 대한 영상은 차후에 다시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릴 예정이고, 오늘은 일단 이 두 경기에 대한 리뷰를 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펼쳐졌던 경기가 이제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 캔자스시티 칩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맞대결이었는데 17대 10으로 칩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 초반에 17대 10의 스코어가 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오늘 경기 하이스코어링 게임으로 가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 스코어 그대로 그냥 경기의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라마 잭슨과 패트릭 마홈스라는 쿼터백의 이름값, 그런 커리어들을 감안하면 생각보다는 좀 점수가 적게 나왔죠. 아마 그 현지 도박사에서 이제 언더오버 기준이라고 하죠. 이양 팀의 점수를 합쳤을 때 대충 이 정도가 기준점이 되고 이거보다 더 많이 날지 적게 날지에 대해서도 뭐 베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한 44점 정도로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감안하면 양 팀 합계 27점밖에 나지를 않았으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로우 스코어링 게임으로 흘러갔던 그런 양상이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이 양팀의 공격을 상대 팀의 이제 수비팀들이 조금 더 이 빨리 이 적응하는 데 성공을 했던 부분이 결국은 이제 좀 그런 경기 양상으로 흘러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양 팀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들이 굉장히 잘해줬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양 팀의 승부는 가려져야 하고 어디서 그 승패가 가려졌는지를 좀 뭐 꼽아 보자면 저는 역시 이제 평정심이라는 단어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음. 사실은 경기 시작 전에 이제 웜업 과정부터 양팀 선수들이 좀 부딪히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음. 그것이 이제 나중에 중계에서 플래시백 영상으로 이제 나오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두 팀 모두 워낙 뭐 중요한 경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흥분된 상태에서 이제 웜업을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들이 결과적으로는 레이븐스에게 좀 악재, 좀 도구로 작용했던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전에 이제 그 저스틴 터커가 킥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예, 트래비스 켈시와 이 패트릭 마홈스가 가서 좀 긁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제 이 큰 경기를 앞두고 양팀 선수들끼리 좀 신경전이 이제 펼쳐졌었는데,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좀 짚고 싶네요. 음. 이제 레이븐스는 이제 약간 그런 평정심을 잃고 좀 게임에 결국 들어갔다 이렇게 뭐 생각이 되고 또 전반에 이제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좀 경기가 흘러가지를 않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조급함까지 좀 더해진 결과들이 결국에는 이런 이제 감정적인 페널티 그다음에 좀 어이없는 뭐 실수들이 연발되면서 레이븐스가 이제 정규리그에서 보여줬던 어떤 1번 시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팀에 뭐 해당하는 그런 장점들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음. 이게 그 뭐 카일 벤 루이가 이제 불필요하게 좀 파울을 범하면서 이제 15야드 페널티를 받는 장면들, 그리고 인제 그 드라이브에서 트래비스 존스가 또 인제 러핑 더 패서 반칙을 범하는 부분도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반칙이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음. 부분들이었거든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은 인제 이건 이제 르제리어 스니드가 좀 잘했다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인제 일단 이제 그 플레이부터 좀 설명을 하면, 이 르제리어 스니드가 옆에서 달려와서 이 제이 플라우스가 안고 있던 공을 쳐내면서 이 공이 또 인제 엔드존으로 들어가면서 이 터치백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플레이까지는 이제 르제리어 스니드가 굉장히 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 상황에서 인제 그 플라우스가 사이드라인으로 돌아온 이후에 벤치를 손으로 때렸다가 인제 손에 또 피가 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전반적으로 그 선수들이 큰 경기인 건 이해하겠지만, 너무 좀 이 과몰입을 했다? 아니면 쪼끔 이제 선수들이 불필요하게 업돼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제이 플러스에 관한 얘기를 한 개만 더 드리면 그 결정적인 뭐 펌블 턴오버에 이은
뭔가 뭐 바보 같은 뭐 주먹질 뭐 그 이전에 이제 딥볼을 잘 잡아낸 뒤에 불필요하게 또 상대를 자극하다가 이제 턴팅 페널티를 또 받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어 글쎄요. 뭐 레이븐스 선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칩스보다 더 나은 팀이다. 내가 너희보다 훨씬 잘해.'라는 거를 좀 뭐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필드 위에서 정당한 룰 안에서 이제 자신들의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를 뭔가 상대를 위협하거나 뭔가 놀리거나 뭐 깔아뭉개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뭐 하다가 게임이 잘 안 풀리니까 이제 스스로는 뭐 자신에게 좀 위해를 가하는 스스로를 망치는 행동까지 좀 나오면서 음. 전체적으로 팀의 멘탈리티 자체가 좀 무너졌던 그런 게임이었다고 저는 좀 리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이제 라마 잭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치 있는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색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이 30야드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이 쿼터에는 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패스를 하는 물론 이제 굴절이 돼서 높게 뜬 공을 다시 잡은 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 운이 따르는 플레이들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뭐 인터셉션과 펌블이 있긴 했습니다만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다만 음. 이런 경기력으로 챔피언십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건 좀 별개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제가 이제 라마 잭슨이 포스트 시즌에 이번 포스트 시즌엔 잘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포스트 시즌에 보여줘 왔던 모습에 비춰서 이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아주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음. 물론 이제 올 시즌 정규 시즌에 너무 잘하긴 했습니다만 기존에 보여줘 왔던 그 포스트 시즌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 보면 '칩스를 이기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갖고 있었어서 음. 이게 뭐 아주 놀라운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뭐 저는 좀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에 비해서는 더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예, 라마 잭슨이 이번 시즌 이제 MVP를 받을 것도 유력하고 워낙 어 기존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부분을 잘 해결한 채로 이제 정규 시즌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라마 잭슨이 정말 이제 '첫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적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결국에는 뭐 실패가 됐고 말씀해 주신 뭐 두 장면 이외에도 뭐 3 쿼터 막판에 이제 54 야드 딥볼을 던지는 뭐 그런 하이라이트 필름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어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고점과 저점이 너무 좀 뚜렷하게 나뉘었었다. 예, 좀 기복이 심했던 경기였다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록적으로도 보면 37 번의 패스 시도를 했는데 20번 성공에 272 야드, 터치다운 하나, 인터셉션 하나, 펌블 턴오버 하나, 그리고 54 러싱 야드에 13 리시빙 야드까지 이제 기록을 했는데 역시 패스 성공률이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음. 그다음에 이제 또 두 개의 턴오버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칩스를 넘어서는데 좀 뭐 실패했던 주요 원인이 아니었나 싶고 앞서서 이제 팀이 전체적으로 이제 멘탈리티가 좀 흔들렸었다라는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이제 고액 연봉을 받는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 쿼터백이 좀 리더 역할을 해서 이 음. 선수단을 좀 다잡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라마 잭슨도 트리플 커버리지가 붙은 리시버에게 엔드존으로 패스를 시도했다가 이제 인터셉션을 허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자신의 감정을 좀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선수들을 다잡고 가야 되는 역할의 쿼터백이 그러질 못하고 같이 휩쓸리고 말았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적어 뒀던 것 같습니다. 또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제 경기의 모멘텀이 넘어가고 우리가 질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더 좌절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음.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 보고 올 시즌에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너무나 좀 압도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렇게 좀 이제 이 경기에서 라마 잭슨의 퍼포먼스가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칩스도 그렇고 레이븐스도 그렇고 두 팀 모두 다 인제 올 시즌
화려한 공격에 감춰져 있어서 그렇지 수비가 강력한 팀들이었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뭐 이 정도의 성적이면 아주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래도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인제 칩스를 상대했던 다른 팀들의 경기력을 고려를 해 봤을 때 좀 더 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인터셉션 장면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정리를 해 보면 사실은 3 명의 수비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던지면 안 되는 뭐 음. 선택지였고, 사실 10 점을 뒤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미 필드 골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터치다운을 통해서 3점 차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턴오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터치다운을 노리다가 결국에는 한 점도 내질 못했다는 게 좀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서는 굉장히 결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터치다운을 노리다가도 어쨌든 최소한 필드골은 무조건 가져가야 한다는 어떤 좀 안전장치를 가진 채 이 공격 드라이브에 임했어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질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급함, 그다음에 평정심을 잃은 레이븐스가 이 경기를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또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언더독이라는 평가를 이 경기 전에 받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근소한 점수 차로 인제 언더독이라는 평가를 받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언더독이라는 평가를 뒤집고 또 인제 슈퍼볼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최근 5년 동안 인제 네 번째 슈퍼볼 진출이거든요. 이거를 해낸 팀이 최초의 팀이 빌스, 두 번째 팀이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팀이 칩스가 됐습니다. 음. 빌스는 결국 뭐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네, 음. 패트리어츠는 그 기간의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왕조를 이루어냈었죠. 그리고 칩스도 뭐 아직 현재 진행형이니까 뭐 음. 패트리어츠를 뭐 넘을 수 있냐 없냐 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칩스도 패트리어츠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사실은 인제 프리뷰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원하지 않던 대진이 또 인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두 팀 중에 하나 정도는 좀 떨어져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정말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 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날 인제 뭐 패트릭 마홈스 했습니다. 마음스다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이제 그 트래비스 켈시를 타겟으로 잘 이용을 하면서 패싱 공격을 잘 풀어 나갔고 턴오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역시나 가장 큰 승리 요인이라고 봐야겠죠? 음. 그러니까 좀 무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짧은 패스 위주로, 그다음에 확실한 트래비스 켈시라든가 라시 라이스라든가 이런 좀 믿을 만한 타겟들을 위주로 이제 공략을 하면서 마홈스가 턴오버 싸움에서 이제 3대 0 으로 이겼고, 어 39 번의 패스 시도에 30 번의 성공, 241 야드 1 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마홈스의 경기력이 최정점에 있을 때만큼, 그다음에 뭐 스킬 플레이어진들이 훨씬 더 화려했을 때만큼의 뭐 어떤 아크로바틱한 뭐 화려한 플레이들 이런 것들은 좀 줄어 있었던 경기였지만, 그 대신에 훨씬 안정감을 가지고 게임에 임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칩스의 불안 요소로 어떤 리시버들의 드랍 문제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감춰내고 전혀 드러나지 않게 이제 마홈스가 경기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칩스가 또 한 번의 슈퍼볼에 진출을 할 수 있었고, 트래비스 켈시 얘기를 이제 해 주셨는데 이날 11 번의 패스 타겟이 돼서 11 번을 모두 잡아냈어요. 이 음. 100% 성공률을 자랑을 했고 116 야드 1 개의 터치다운을 또 추가를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켈시도 이날 대단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어 발데스 마르케스 스캔틀링의 그 빅플레이. 시즌 내내 뭐 이렇다 할 모습이 별로 없었던 모습을 생각을 해 본다면 챔피언십 게임에서의 그런 캐치는 쪼끔 놀라웠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싶고 전반적으로 인제 이
늘 얘기해 왔었던 이제 드랍 문제가 없었다는 게 또 칩스에게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요. 뭐 수비진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뭐 앞선에서 인제 찰스 오메니우라든지 조지 칼라프티스, 그리고 인제 후방에선 디온 부시랑 르제리어스 니드. 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르제리어스 니드가 정말 결정적인 펌블 터치백을 만들어 냈거든요. 사실은 그거 아니었으면 인제 질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본다면 르제리어스 니드가 이날 뭐 수훈 선수라고 얘기를 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음. 사실 레이븐스가 이제 정규리그에서 경기당 28점을 넘게 항상 득점을 해 오던 팀이었어요. 근데 음. 그거를 감안하면 10 점으로 막았다는 거는 정말 칩스 디펜스의 이제 공이 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앞서 이제 몇몇 플레이메이킹을 해준 이제 선수들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칩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스티브 스파그놀로에 대한 또 찬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지 언론이라든가 칩스 선수단 내에서도 이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고, 이날은 이제 블리츠 비율을 앞서 이제 와일드 카드라든가 디비저널 라운드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높였습니다. 44%의 블리츠를 시도를 했는데, 결국 이것이 라마 잭슨의 경기력을 좀 떨어뜨리는 데 아주 주요 요인이 됐다는 평가가 있었고, 칩스 선수단도 이제 경기 후에 이 스파그놀로를 믿는다는 어떤 메시지와 이제 그 스파그놀로의 사진이 프린팅된 티셔츠를 입고 있는 장면들이 또 목격이 되기도 했는데, 글쎄요. 뭐 앤디 리드 감독이 이제 거의 커리어의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앤디 리드 감독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된다면 그 후계자로 이 스파그놀로가 또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도 드는, 예,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5 년 새 네 번째 슈퍼볼 진출, 앞서도 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칩스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제 페이트리어츠, 그리고 인제 혹시 톰 브레이디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인제 이 또 유일한 선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헤드 투 헤드 맞대결에서 인제 털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점에 있는 그 칩스의 공격이었잖아요. 그때 타이릭 힐과 그 트래비스 켈시, 패트릭 마홈스, 이 셋이 모두 있는 칩스를 상대로 그 톰 브레이디가 다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뭐 뛰어넘는 거는 좀 어렵다. 이게 반지를 더 많이 따내고 이럴 수 있겠지만 헤드 투 헤드에서 못 이겼는데 이걸 어떻게 넘을 수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NFC 챔피언십 게임입니다.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였는데 34대 31로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전반은 라이언스가, 후반은 나이너스가 주도했던 그런 게임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이날 인제 승부를 갈랐죠. 라이언스의 인제 포스 다운 컨버전 시도라든지 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제 라이언스가 좀 억가당했다. 음. 예. 보통 이제 게임에서 이제 억가당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운이 안 따랐다는 얘기잖아요. 전반적으로 좀 우주의 기운이 후반전에 나이너스에게 좀 쏠린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3 쿼터부터 28대 3 경기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줄리언 에들먼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캐치를 하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인제 페이트리어츠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인제 모습이 있었는데, 이날도 인제 제닝스가 원핸드 캐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하면서 분위기가 나이너스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인제 이어지는 흐름 자체가 정말 슈퍼볼 52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경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이제 앞선 경기를 제가 이제 레이븐스가 평정심을 잃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드렸었는데, 음. 이 경기는 뭐 라이언스의 좀 욕심이 좀 음. 결국에는 네, 빈틈을 만들었던 게임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은 라이언스가 한 3 포제션 정도의 꽤나 이제 넉넉한 점수 차로 앞서던 이제 구간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승기를 굳히고 싶었던 네 음. 그런 댄 캠벨 감독의 이제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이제 추측을 해 보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대역전패를 당하는 이제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뭐 그 이전 상황까지를 먼저 보면 사실은 뭐 홈팀 라이너스의 우세가 예상됐던 이제 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에는 라이언스가 이제 큰 리드를 잡으면서 좀 예상 외의 흐름으로 흘러갔었거든요. 예 그 음.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전반전에 그 나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필드 골 미스도 있었고 그리고 브로커디 인터셉션도 있으면서 쪼끔 흐름을 못 잡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사이에 라이언스가 뭐 고프의 패스 그리고 인제 계속되는 강력한 러싱을 앞세워서 이 24대 7로 전반을 마무리를 하는 데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4대 7 이니까 총 17점 차죠? 3 포제션 게임이었는데 이거를 사실 강력한 런을 갖고 있는 라이언스이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후반에 이 리드를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뚜껑 열어 보니까 결과는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이겼다 하면 이제 프랜차이즈 사상 처음으로 이제 슈퍼볼에 진출하는 뭐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눈앞에서 좀 미끄러지고 말았죠. 그래서 사실 후반 첫 수비에서 이제 필드골을 내주면서 24대 10 까지 뭐 추격을 당하기는 했지만 여기서부터도 충분히 여유 있고 천천히 시간을 태우면서 갔어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fourth and two 이제 상대 진영 28 야드 지점에서 어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키커 쪽에 뭐 부상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필드골 레인지 안에 명확하게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냥 정석대로 이제 필드골을 시도해서 뭐 17점 차 그러니까 3 포지션 차이를 만드는 쪽으로 갔으면 가장 안전하고 확률 높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go for it을 해서 공격권을 유지하고 터치다운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좀 도구로 작용했다. 그래서 이 음. 플레이를 보면 사실 고프의 선택 그다음에 패스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충분히 리시버가 잡을 수 있는 뭐 패스가 잘 나갔는데 이거를 이제 조시 레이놀즈가 아쉽게 드랍을 하면서 이제 공격권을 넘겨주고 말았거든요. 여기서부터 좀 경기 흐름이 크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뭐 거기부터 인제 사실은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갔죠. 이후에 인제 브랜든 아이육의 빅 플레이가 나왔고 그리고 인제 또 라이언스가 펌블 턴오버를 범하는 사이에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또 터치다운을 만들어 내고 이게 뭐 순식간에 경기가 동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4 쿼터 중반에 동점 상황에서도 또 한 번 그 포스트 다운 컨버전을 시도를 하는데 이게 또 다시 한번 이 성공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이제 이 나이너스에게 분위기를 넘겨주고 말았는데 글쎄요. 인제 그 두 번의 포스 다운 컨버전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던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제 석점 차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둘 중 하나만 필드 골을 찼어도 혹은 둘 다 필드 골을 찼다고 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인제 아쉬움을 좀 남기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풋볼이라는 스포츠가 참 무서운 게 득점이 안 날 때는 또 한없이 안 나다가도 뭔가 한번 흐름이 꼬이고 뭔가 뒤틀리면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득점을 또 해낼 수 있는 게 이 풋볼이라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라이언스의 첫 고 포 잇 실패부터 나이너스가 그 14 점의 차이를 극복하고 동점을 만드는 데까지 게임 타임으로 4 분이 채 걸리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라이언스가 전반 내내 정말 열심히 해서 벌어 놓은 리드가 한순간에 좀 날아가고 말았고 이것이 결국에는 또 아직 큰 경기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라이언스 선수단에게는 좀 큰 동요를 일으킬 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결국에는 그것이 남은 4 쿼터 게임을 좀 매니지하고 이 경기를 갈무리하는 과정에서 라이언스가 쪼끔 더 불리하고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사실 이게 좀 '경험의 부재가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제 선수단의 플레이보다 이 감독으로서 큰 무대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다시 인제 또 슈퍼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슈퍼볼 50일 때 카일 셰너한 감독이 한참 앞서가던 경기에서 계속해서 인제 패스를 시도를 하면서 더 큰 점수차로 점수차를 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보여주면서 그게 또 자멸의 길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잖아요. 댄 캠벨 감독 역시도 뭔가 '쪼끔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석 점 차로 이기나 30점 차로 이기나 그냥 이기면 슈퍼볼에 가는 건데, 이게 막상 하다 보면 좀 더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싶은 그런 욕심 같은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개인적으로 쪼끔 보였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뭐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는 댄 캠벨 감독이 "퍼스트 다운 컨버전 결정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인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인제 뭐 이거를 좀 더 빠른 시점에 점수 차를 더 벌리면서 경기를 아예 끝내고 싶은 그런 유혹도 좀 있지 않았나. 근데 사실은 그런 유혹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들 법한 유혹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만약에 경기가 풀려가는 그 시점에서는 댄 캠벨 감독의 구상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보다 좋은 결과는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지, 댄 캠벨 감독은 어쩌면 그 시점에서 경기를 끝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정규리그의 이런 이제 과감한 플레이 콜링을 통해서 어떤 위기를 타개하고 뭔가 성과를 냈던 경험들이 꽤나 있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제 큰 경기에서도 이제 그러한 선택을 좀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좋게 작용하지를 않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의 라이언스의 성과는 참 대단하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개막전부터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음. 칩스를 뭐 잡아내는 대이변을 만들어내면서 뭐 다크호스로 이제 급부상을 했고, 뭐 그 한 경기에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뭐 경기력을 이어와서 이제 지구 우승도 넉넉하게 해냈고, 어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던 이제 플레이오프에 대한 승리의 목마름 이런 것도 이제 해결을 해냈거든요. 음. 그래서 뭐 라이언스 팬들 이제 구단 역사에 아주 뭐 깊게 새겨질 한 해를 만들어 냈는데, 어 앞으로의 과제를 이야기해 보면 역시 좀 입장이 이제 달라진다고 봐야겠죠. 예. 네. 도전자의 입장에서 쪼끔 편하게 '잃을 것 없이 한번 뭐 해 보자.'라는 좀 마인드로 이번 시즌을 치러냈다면, 다음 시즌은 역시 이제 좀 지켜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스케줄도 더 터프해질 테고, 뭐 다른 팀들의 어떤 분석과 견제도 더 심하게 들어오리라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좀 뭐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라이언스가 올해와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나왔던 이런 좀 약간 투머치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런 이제 플레이 콜링에 대해서도 이제는 약간의 좀 유연함을 좀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더 높은 것을 위해서는.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해 보는 그런 과제가 남았던 경기였습니다. 네. 나이너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일단 그 나이너스는 퍼디를 빼놓고는 좀 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브록 퍼디가 이날 후반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특히나 인제 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자신의 발로 그 위기를 벗어나면서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특히나 인제 그 '추격하는 상황에서 약하다.'라는 그런 어떤 시선들, 뭐 저도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게임 매니저형 쿼터백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비판적인 시선들을 좀 깰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음. 그렇게 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좀 모멘텀을 바꿔준 게, 물론 라이언스의 이제 실책도 있었지만 그 첫 번째 고 포 잇 수비에 성공하고 이제 공격권을 받아왔을 때 퍼디가 이제 브랜든 아이유에게 딥볼을 던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플레이가 성공이 됐을 때 좀 '우리가 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인터셉션이 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라이언스 수비 선수에게
첫 번째 컨택이 됐던 그런 볼이었는데 이게 라이언스 선수의 이제 페이스 마스크를 맞고 튕겨져 나오면서 이게 아이육이 다이빙 캐치에 성공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라마 잭슨이 스스로 던지고 스스로 잡은 것만큼 좀 진기한 장면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나이너스에 굉장히 유리하게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서 좀 반격의 모멘텀을 좀 만들어냈던 나이너스였습니다. 네. 크리스천 맥카프리가 역시나 뭐 맥카프리 했습니다. 이날 132 스크리미지 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기록을 했고 닉 보사도 이날 색 2개, 쿼터백 히트 4개로 수비에서 또 자신의 역할을 다해 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특히 공수 양면에서 에이스들이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면 그 경기는 사실은 지기가 어렵죠. 음. 그리고 이제 아까 카일 셰넌 감독의 이제 과거 이야기도 좀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셰넌 감독 입장에서는 큰 경기에서 역전패를 자주 당한다는 이미지를 좀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아주 뭐 '좋은 기회였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예. 뭐 펠컨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시절에 그 이제 28대 3 리드를 지키지 못했던 거는 뭐 아까 말씀해 주셨고 사실 4년 전 칩스와의 이제 슈퍼볼 이때는 이제 나이너스 감독이었죠. 근데 이 경기에서도 사실은 3 쿼터까지 10점 앞서고 있었는데 후반에 한 점도 추가하지 못한 데 반해서 21 점이나 실점을 하면서 결국에는 뭐 11점 차에 이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의 어떤 슈퍼볼에서의 큰 실패를 이겨내고 이번 디비저널 라운드에서도 사실 3 쿼터까지 뒤지고 있었던 경기를 뭐 뒤집어서 이제 승리를 거뒀고 이날 라이언스를 상대로는 무려 17점 차까지 뒤지고 있었지만 이거를 어쨌든 이겨내는 좀 뒷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야말로 카일 셰넌이 어떤 과거에 지적되어 오던 약점을 극복하고 첫 번째 뭐 우승을 차지할 또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음. 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우승 횟수가 똑같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음. 저는 그거를 인제 바라질 않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인제 칩스가 이기는 걸 딱히 원하지도 않지만 '마이너스가 이기는 건 바라지 않는다.'라고 인제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경기를 나이너스가 승리로 가져가면서 이 한국 시간으로 2월 12일 월요일 인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홈구장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이 슈퍼볼 58에 진출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이 4 년이 됐죠 벌써. 슈퍼볼 54의 리매치가 또 만들어졌는데 과연 이 경기에서는 뭐 그때 당시에 웃었던 칩스가 다시 한번 이제 우승을 가져갈지 아니면 이번에는 나이너스가 그때 패배를 서력하고 정말 오랜만에 슈퍼볼 우승을 따낼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음. 그래서 조금 뭐 직장인분들도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뭐 날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이더스의 홈구장에서 하는데 레이더스의 지구 라이벌인 칩스와 과거 이제 레이더스가 오클랜드에 있을 때 이제 가장 인접한 지역을 또 홈으로 쓰고 있는 나이너스가 이 경기를 치른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없고 음. 집주인이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와서 이제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여는 뭐 그런 음. 게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프리뷰는 좀 다음 주에 녹화를 해서 또 올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